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뭐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흘러나오는 얘기도 팽팽하고, 그러나 이게 폐지된다면 또는 아까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에 가장 적절한 이제 법률 제도를 이때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면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나 결정하는데 그것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와 좀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이고요. 다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허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입법이 다시 이제 될 때 또 다른 논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가야 될 논의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건강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그 낙태나 혹은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개인 부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12주까지는 전부 다 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되는 게 우리나라는 뭐 사람도 안 그래도 적은데 그 아이를 뭐 왜 안 낳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데요. 그게 가족제도하고도 문제가 저는 얽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가족제도가 기본적으로 정상가족이냐 정상이 아니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나오고 그 정상가족의 기준을 합법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때만 정상가족인 것처럼 지금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관계는 예전하고 많이 다른 패턴으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이제 갖게 되는 상황에서 이 엄마나 아빠가 갖게 되는 사회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낙태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가족관계 제도도 사실은 정말 이 낙태죄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함께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정말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비혼율이 1.9%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정상가족인 것처럼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좀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혼 가구가 우리 사회도 한 OECD 기준 같이 한 40% 정도 된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낙태율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기. 아이를 이제 엄마들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혼 같은 거 할 때요. 아이의 성이 문제가 이제 항상 되는데 예컨대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성을 거의 따르고 있고 이제 주민등록이든 뭐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제 그쪽 라인으로 지금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하고 뭐 이런 거 다 내가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이의 성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그동안 쌓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키우는데 그 아이의 성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엄마가 나중에 다시 가정을 꾸릴 때 그 사람과의 낳은 자식과의 그런 성 문제도 또 다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뭐 동거인으로 되는 문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되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해서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살자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그 낙태와 관련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차별이나 힘든 과정들을 내가 고스란히 얘한테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난 낙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인식을 바꾸고 고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혼율이 높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또 뭐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고 막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프랑스에서조차도 한인 커뮤니티는 가장 비혼율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그게 좀 뿌리 박혔다고까지는 좀 표현하기 싫지만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잡는 것, 그 아이가
그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차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 이러한 그런 좀 폭넓은 생각들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변 회사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성과 본의 문제, 그런 것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 그리고 아까 뭐 남성도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낙태죄 처벌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은 아빠가 엄마보다 더 열심히 키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받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양육비를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그 지급되는 양육비가 있어서 내가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시스템, 네, 그것이 먼저 더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태죄가 만약에 이제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했을 때 출산율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요? 낙태죄 뭐 폐지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상관관계 있을까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낙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그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더 있는 거죠. 아이를 내가 정말로 너무 싫어서 나는 아이는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아이는 안 낳아,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런 법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낙태는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걸 합법화 시킨다라고 해서 그냥 필요도 없는데, 혹은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낙태를 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의 뭐 본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전반적인 성숙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좀 행복해지겠죠, 누군가는. 엄마도 좀 행복해질 것이고 아빠도 행복해질 것이고 사회도 좀 행복해질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결정한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같이 사회가 협조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만약 나거나 뭐 또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새롭게 이제 사회적인 제도 설계로 들어가야 될 텐데, 혹시 뭔가를 그 지점에서 놓쳐서 빠뜨려서 이게 좀 부작용이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은 변호사님이니까 법률책을 다루시니까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담, 숙려 이런 부분도 해외에서 항상 논란이 되던데. 상담이나 숙려기관 제도 같은 것들은 상당히 그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좀 한가하게 뭐 그런 걸 얘기하냐,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 여성들의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를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상처가 내면적으로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트라우마처럼 우리가 다루어서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결정하기까지 상담하는 기간, 또 실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이후에 또 그 사람에 대한 예후를 같이 봐주면서 또 내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상실감이 이런 거를 조금 덜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신건강권에서 차원에서 그렇고 또 육체적인 건강권 차원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또 건강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법에 이제 모자보건법에 이제 그 낙태 허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또 판단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합헌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 어떤 의식적인 면이나 뭐 제도적인 면에서 좀 개선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인 의식, 그다음에 우리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 이거에 대한 얼마나 많은 함의가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을 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이 낙태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번째인 경우에는 그 독일이 이제 통독이 되면서 동독 국가 지역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임신 중단이 되고 있었고 서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한 불일치가 문제가 돼서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그 법률이 또 헌법에 반한다라는 이제 수상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위법성이 없다는 거하고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야? 결국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고요. 네. 그 누구의 아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낳아서 키워지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낳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그 두 사람이 키우든 그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불행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모두 부모도 열심히 국가도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혼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들하고 여러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같이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들 얘기를 정말 들어보시게 되면 정말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사전에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협회들 혹은 또 우리 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정책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변호사들이라던가 이런 모든 그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서 이 낙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지원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되어야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느냐 마느냐 기로에선 여성들이 어떤 심리 상태와 그 신체적 상태 혹은 사회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아이를 그 낳느냐 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정말 도와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 스스로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이 문제를 자꾸 몰고 가고 있고 또 국가가 경제적 지원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가 그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임신 중단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 없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도외시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낙태가 권해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그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혼모에 대한 편견이나 그다음에 입양이 조금 더 이러한 실정에 맞게 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그 임신 중단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양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낳으면 키울 수 있다. 이거 예전에 우리 부모님 말씀처럼 뭐 산 입에 거미줄 쥐지 않고 그 아이 먹을 거는 다 타고 나온다라고 하셨던 그대로 그 아이가 낳아서 잘 키울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회적 논쟁은 뜨겁지만 현재 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낙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기대해 봅니다. 한 해 낙태 수술이 무려 5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이 낳아 키우기 얼마나 힘든 사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그 어떤 출산이든 출산은 그 자체로 축복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토크 오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